우리는 왜 고기가 좋은 걸까요? 그건 아마도 고기에 풍부한 양의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기 때문일 겁니다. 예? 아미노산이 뭐냐고요?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주 재료인데요. 그 중에서도 필수 아미노산은 인간이 스스로 합성할 수 없어 반드시 먹어서 보충해야 하죠. 이 필수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하다 보니 우리의 혀는 필수 아미노산만 닿으면 뇌로 맛있다는 신호를 마구 보내온다고 합니다. 넣기만 하면 찌개가 맛있어진다는 MSG도 대표적인 아미노산계 조미료이죠. 냠냠냠 찹찹찹 맛 좋은 다시다. 과연 다시다. 그 중에서도 소고기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성장기의 어린이나 노인, 임산부에게 권장되기도 하는데요. 이 좋은 소고기를 마음껏 먹기까지 먹고자 하는 자와 막고자 하는 자의 오랜 싸움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소고기가 우리의 식탁 위에 올라오기까지의 다사다난한 여정. 냉장고 타운 데가 초스피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류와 소의 인연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되었답니다. 우리가 소를 처음 기른 것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1만 년 전이죠. 1만 년이라고 한다면 단군 할아버지보다도 훨씬 오래전인 신석기 시대부터 소를 길렀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인류의 동반자 개는 1만 5천 년부터 인류와 함께했고 양은 소보다는 1000년 선배인 1만 1000년부터 길러졌는데 소는 가장 늦게 길러진 막둥이였지만 인류는 소를 개나 양보다 훨씬 귀하게 여겼는데요. 그 이유는 소고기가 양고기나 개고기보다 맛있어서가 아니라 소가 일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소는 인류에게 축복과도 같은 존재였답니다. 현대 인류의 거대한 규모를 지탱하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농업인데요. 기계가 나오기 전 농업에 있어 소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특히 밭에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밭을 갈아줘야 하는데 밭을 가는 쟁기를 소가 끌어주니 거대하고 광활한 크기의 밭을 손쉽게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소 대신 말이 쟁기를 끌면 안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린다면 말은 발목이 여리여리하고 가늘어서 흙밭에서는 도통 힘을 못 쓴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소다리는 하여튼 소의 존재는 인류 농업사의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소고기가 아무리 맛있어도 인류가 소를 잡아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정답은 있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맛있었기 때문이죠. 인류 역사를 통틀어 심지어 불과 100년 전까지도 소를 잡아먹는 것은 꾸준히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금기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억지로 막았다는 것이겠죠? 소는 농사 머신이자 우유 제조기이자 찻값에 맞먹는 고가의 가축이었지만 이러한 사실들도 소고기를 향한 인류의 탐욕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소의 도축을 금기시하는 문화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발견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조선 건국 초기에 양민들까지 소고기의 맛을 들이자 곳곳에서 소 도살과 절도가 횡행했는데 결국 농사지을 소마저 모자라는 지경에 이르자 태조 7년에 소 도살을 금지하는 우금령을 내립니다. 따라서 오직 자연사한 소만 신고 후 먹을 수 있었는데 멀쩡한 소를 죽여놓고 병사했다는 신고가 비일비재했으니 소고기에 대한 우리 선조들의 사랑 대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소 도축 금지는 일제강점기에 내려진 소고기 소비 제한을 거쳐서 해방 후까지 이어지니 일제의 통치로부터는 해방되었지만 소고기 금지에서는 해방되지 못했을 만큼 오랜 시간 소고기는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고기는 언제부터 대량 생산되어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된 걸까요? 소고기의 대량 생산은 아이러니하게도 소를 대량 학살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때는 1870년 미국의 군인들은 인디언을 몰아내기 위해 아주 악랄한 작전을 펼칩니다. 바로 인디언의 양식인 버팔로를 학살하라는 것이었죠.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했던 미국인들은 매일같이 버팔로 사냥을 나갔고 심지어 누가 더 버팔로를 많이 잡는지 내기하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아 버팔로는 멸종에 가깝게 개체수가 줄게 되죠. 버팔로가 사라진 자리엔 광활한 목초지만 남았는데 이걸 본 축산업자들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흘렀다는 얘기가 있으니 그렇게 미국의 거대 축산업의 발달이 시작되죠. 이후 미국의 축산업은 유럽과는 그 차원을 달리했는데 유럽이 감자니 옥수수니 하는 동안 미국에서는 소고기가 넘쳐 흐르게 되었죠. 그런데 잘 키운 소도 막상 먹기는 어려웠는데요. 드넓은 미국 땅에서 소고기를 배달하기란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결국 소고기를 팔기 위해서는 소들을 직접 몰아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하는 방법뿐이었는데 장기간 걸어서 삐쩍 마른 소의 고기는 아주 질겼다고 합니다. 이후 철도의 도입으로 멀리서 도축한 소가 하루 만에 도착하게 되면서 우리가 먹는 부드러운 소고기를 맛볼 수 있게 되었죠. 거대한 목초지에서 무럭무럭 자란 미국 소들은 이렇게 철도를 달려 미국 방방곳곳에 배를 채워주었는데요. 하지만 바다를 건너 배를 타고 가야 했던 유럽은 넘치는 미국산 소고기를 맛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옥수수와 감자로 배를 채우던 유럽을 구원해준 것은 바로 냉동 증기선의 발명이었습니다. 1878년 암모니아 냉동 증기선이 발명되면서 미국의 냉동 소고기는 유럽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미국 국내 시장을 넘어 유럽 수출 시장이 열리면서 미국 소고기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미국 축산업자들은 컨베이너 벨트를 활용한 연속 도축 공정을 개발해내는데요. 이때 이걸 지켜본 헨리 포드가 자동차 대량 생산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분해는 조립의 역순이라는 진리를 바탕으로 소 도축 공장을 거꾸로 만든 것이 바로 포드의 컨베이너 벨트 자동차 공장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육식은 거대한 산업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 방방곡곡 누구나 소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면서 미국에 방목하는 소만으로는 전 세계 육식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소는 세계적으로 약 10억 마리가 사육되고 한 해 3억 마리가 소비되고 있답니다. 오늘은 소고기의 대량 생산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오늘은 소고기를 먹어야겠지만 그냥 삼겹살 먹도록 하겠습니다.